안녕하십니까. 심동보 자유외국TV 애청자 여러분, 드디어 북한 김정은 집단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금일 아침 9시 6분에 원산 북방 호도반도로라는 곳에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하성 15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합의된 모든 합의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4.27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 9.19 평양 공동선언, 9.19 판문점 선언 이행 남북 군사 합의서,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예측한 그대로 거의 착오 없이 제 예상대로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회담이 반드시 실패한다. 북한은 전혀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 거기 쏘으면은 북한 김정은 정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정권까지 붕괴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이 회담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절대 국민과 동맹 미국을 속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글로 통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만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비핵화 거짓 평화쇼를 현재까지 끌어왔습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했다는 것을 굉장한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성과로 내세운 게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서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해온 거짓 평화쇼, 북한 비핵화 사기국, 이 종말을 구한 겁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뭐 청와대부터 각 정당 또 언론, 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계속 뭐 이런 게 이제 입장 발표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 예? 합참에서 제일 먼저 이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뭐 국방부, 합참, 뭐 위기조치반을 가동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이 계속 지금 그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그랬다가요. 지금 보도를 보면 뭐 300mm 신행 방사포일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사일은 뭐 미사일이지 무슨 발사체가 어디 있으며 방사포가 또 왜 놓습니까? 예? 사거리가 무려 70에서 200km까지 갔다고 그러잖아요. 방사포가 200km까지 날아갑니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그런 무모한, 그것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지금 당장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은, 예? 뭐 감시 경계를 강화하고, 아니 무슨 감시 경계를 강화한다 이거야. 9.19 남북 군사합의로 해가지고 완충구역, 완충수역 쪽에 전방지역 그 감시정찰 비행도 못하게 지금 묶어놨잖아. 11월 1일부터 그걸 그냥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뭘 면밀히 감시를 하고 경계를 강화한다는 거야. 예? 제전방에 나가 있는 그 GP까지 말이야, 불균형적으로 철수까지 하고 말이야. 그래놓고 뭘 경계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거야. 그런 허잡스런
예? 그런 짓 그만하고 당장 선포하세요.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는 이것으로 끝났다. 왜? 남북 군사합의의 핵심이잖아요. 적대행위 안 하기로 했잖아. 적대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완충수역 설정하고 평화지대를 설정하고 평화수역을 만들고 그게 필요한 것은 그 안에서 대규모 기동훈련도 못하고 포사격 훈련까지 금지시키고 정찰 비행까지 금지시켰는데 그 핵심은 적대행위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적대행위를 했다 이거야. 지금 미사일이든 그럼 국방부 말 그대로 방사포라고 합시다. 그 도발 아닌가? 정경도 국방부 장관 말이에요. 한번 답해 보세요. 도발 아니에요? 그러면 군사 합의가 깨진 거 아니야? 그럼 폐기해야지.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예? 뭐 로키로 저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뭐 로키가 뭐 절제된 대응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국방부 좀 정신 차리세요. 문무일 그거 검찰총장 본 좀 받으세요. 예? 장군 제독들이 말이야 그렇게 소신머리 갖고 용기가 없어가 되겠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보세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말이야 공수처 법안 이거는 완전히 민주주의 정신이 어긋난다. 한마디 딱 해버리잖아. 명확하게. 그것도 말이야 입장문을 정리해 가서 외국에 출장 중인데도 발표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귀국하면서도 그 변함이 없잖아. 검찰총장까지 그러는데 군에서 사성장군까지 하고 말이야 참모총장 합참의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소신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된 거죠. 예? 원천 무효가 됐다 이거야. 왜 이야기를 못하냐 이거야. 제가 여러 번 방송이나 글로 통해서 4.27 판문점 선언 후에 이 사기 회담 선언 후에 북한이 휴전선이나 NLL 근처에서 포함방 싸움이 끝난다. 이 합의는 완전히 이거 사기로 도루묵 된다. 근데 포가 한 방이 아니고 미사일 3발이나 쏴버렸단 말이야 오늘. 예? 그런데도 이걸 뭐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좀 들어보세요. 뭐 당신 말이야 오늘 아침에 NSC 말이야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대통령도 참석 안 하고 말이야 소집도 안 이렇게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군 통수권자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왜 국가안전보장회의 마저 주재하지 않는 거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하에 정경도 국방부 장관하고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안보실 1차장이 참가해 확대 관계장관 회의를 했다. 한간 이렇게 한간 그렇게 할 겁니까? 그리고 놓은 게 뭐예요? 그래도 한마디는 했네. 9.19 군사 합의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무슨 취지에 어긋나?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죠? 대답해 보세요.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지 무슨 취지에 어긋나는 거야? 이따위 말장난 하면서 말이야. 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긴장 고정의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 북한에. 그렇게 발표할 게 아니고 당신들이 적대행위를 안 하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까지 했는데 이거는 적대행위가 아니고 도발이다. 그래서 이 시각부로 9.19 군사합의를 폐기한다. 그걸 선언을 해야죠. 무슨 배경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배경을 몰라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놀 줄은 몰랐어요? 저같이 한 사람도 특별한 국가정보를 1급 정보를 얻지 못하는 예비역 제독도 조그마한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미 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북한이 도발한다. 두고 봐라.
미사일을 쏘든 NLL 상에서 도발을 하든 휴전선에서 무슨 형태의 도발을 하든 사이버 테러를 하든 아니면 비군사적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대비해라. 분명히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뭘 배경을 분석해? 배경 모르십니까?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노는 거 배경을 모르십니까? 예? 김정은이 지금 살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사면초가다, 사면초가. 예?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중간에 회담하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면박 받고 말이야 끝나버렸잖아요. 66시간을 그 공물기차를 타고 갔다가 얼마나 긴장해서 뭐 가다가 뭐 새벽 3시에 내려가지고 담배 피우는 것까지 그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 돌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 50일 거의 되는 날에 오늘 도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 눈치 본다고 전혀 뭐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개설했지만은 뭐가 개성공단 재개할 가동할 전혀 그게 안 되고 금강산 관광 맨날 이야기만 하더만은 안 되고 남북 도로 철도 연결 착공식까지 했는데도 전혀 후속 조치가 없잖아요. 아, 문재인 정부가 후속 조치 할 수 없죠. 대북 제재 위반인데, 국제 유엔 제재 위반인데, 그거 위반하고 했다가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큰 곤란을 겪는데 그걸 감수하고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말이죠. 국민이 지금 뭐 아우성이잖아요. 세금 폭탄에 말이죠. 일자리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체 다 무너지고 말이죠. 대기업까지 말이지. 1사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42% 줄어들었잖아. 그러잖아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무너지고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은행이나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걸려가지고 미국하고 그래도 못한다면 이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한 업체 한 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신용평가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연일 오르고 있잖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1100 예를 들면 50원에 한 달러가 1150원 했다면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한국 너 보니까 도저히 그거 안 된다. 더 올려라. 계속 1170원 올라갔다면서 1200원 곧 넘어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도와줘? 그러면 또 러시아 또 푸틴까지 찾아갔다 이거야.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고물기차를 타고 어울리지도 않는 저 할아버지 흉내낸다고 뭐 중경도 쓰고 상당히 뭐 카리스마를 한번 획득하려고 하는데 카리스마는 무슨 카리스마입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연일 술 처먹고 말이야. 담배 피우고 술 담배 얼굴이 완전 시불거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말도 못 이어가지고 흑흑거리고 말이야. 숨이 가빠가지고 얼굴은 완전히 이렇게 미주구리산이 돼가지고 그게 얼굴입니까? 갔어 김정은이가 보니까 제명에 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푸틴을 만나도 뭐 그냥 거의 뭐 돈 받을 게 없어. 푸틴이 미국 눈치 본다고. 왜냐면 미국의 그 대북 제재 압박 기조에서 벗어나서 북한을 도와줘. 당장 러시아가 무너지겠는데 뭐 러시아가 러시아 오일값 떨어지 가지고요.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국민들이 어려우면은 푸틴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습니까? 통치 기반이 무너진다는 거죠. 중국은 요즘 조용하잖아요. 미북 전쟁, 무역 전쟁 하면서, 관세를 때리니까, 시진핑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북한을 도와줘?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뭐, 주변국이 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중국 시진핑 공산당 정권,
러시아, 푸틴 대통령, 푸틴 정권 아무런한테도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식량이 말이에요. 식량이 거의 고갈되고 있는데 2호 창고까지 늘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제 벌써 유엔에 북한의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어제.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최악이랍니다. 최소한 136만 톤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2월 달에 김승 북한 유엔 대표부 대사가 유엔에다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을 해버렸어요. 왜?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겠어요. 그리고 평양 시민들도 저 배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지지계층이 에 대한 그 통치자금이 말라가지고 또 완전 바닥 났어. 러시아에 나가 있는 뭐 해외 나가는 인력까지 계속 연말까지 다 철수하게 돼 있잖아요. 유엔 대북 제재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화 수입 수단이 다 이제 차단돼 버린 거야. 북한 주수출품인 석유, 석탄, 철광석 말이죠. 그 다음에 섬유, 이것도 다 차단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해상에서 밀 거래를 했는데, 그거마저 지금 무려 7개국이 지금 말이죠. 한반도 주변에 이게 직결해가지고 총총하게 지금 해상 차단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해군만 참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무슨, 더불어민주당은 말이죠.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은, 집권 여당이죠. 참, 이 사람들 참, 북한의 태도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뭘 지켜봐야, 뭘? 예? 그 얘기 못했습니까? 그런 정도도 얘기 못하면서 집권 여당의 전국을 주도합니까? 뭐 직접적으로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조치는 아니라고 본다.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조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비핵화 흐름이 뭔데? 북한이 비핵화 흐름을 조치를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예? 그렇게 한반도 평화의 봄이 왔다 뭐 해가지고 감성 무도로 말이죠. 가짜 평화쇼를 1년 내내 했는데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쇼 한 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실질적 조치한 거 제시해 보세요. 그런데 뭐 직접적으로 비핵화 흐름의 판을 깨는 판을 깨고 말고 비핵화 흐름이 없는데 한심한 논평을 내놓고 있는 거야.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죠. 자유한국당 지지자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북한을 대화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만이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굴종적인 대북 정책의 결과다. 대북 정책의 허상이 드러났다. 그리고 대변인들 전희경 대변인, 민경도 대변인인데 얘기했는데, 이거는 난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대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냥 신중한 대응 입장이다. 이거예요. 요란스럽게 외교부 강경한 대변을 폼피오 장관하고도 전화통화를 하고 고노다로 일본 외상하고도 전화통화하고 이런 얘기 보도가 나오는데 내용인 데서 아무것도 없어요. 신중하게 된. 무슨 신중하게 대응해. 이미 도발을 해버렸는데 필요하면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겠다. 응징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나야죠. 예? 그래야 국민들 안심을 하지. 맨날 대통령 해외 순방 때마다 개망신을 떨고 태극기도 말이죠. 제대로 하나 다른 데들도 못하고 구겨진 거 그지를 안 나. 엉뚱한 나라에서 그 나라하고 못 친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대통령 인사말을 하지 않게 했나. 국가명을 엉터리로 부르지 않나 말이죠. 온갖 외교 실수를 망신을 떨고 말이죠. 문제는 이걸 인식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야. 예? 강경한 외교부 장관 좀 물러나세요. 제발.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이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통일부 장관, 이번에 뭐 김연철 새로 임명된 그 장관 있잖아요. 그 문제 많았던 청문회에서 그런 거 묵기로 했는데 아무런 그게 없어요.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개성연락사무소에 나가 있는 북한 쪽은 나와 있지도 않고 회의도 한번 했다면서. 근데 차관까지 보내가지고 매일 왜 하려고 기다렸냐고요. 그 철수시키고요. 개성연락사무소 폐쇄! 왜? 도발했으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야지 말이야. 신중한 입장을 견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다. 무슨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예?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김연철 장관. 예? 종합적으로 뭘 분석해? 그 정도도 예측 못했어요? 미리 이 정도 딱 신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나와야지. 그 정도의 북한이 놓을 것에 대한 예측도 못하고 거기에 대응된 자동화된 대응 시나리오도 없고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 같다.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대한민국. 예? 참 제가 우려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범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주장했다시피 미국이 이미 북한이요 최악 속도 불었습니다. 뭐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미사일 3발을 쏴버렸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 하노이 싱가포르 작년 6.12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부터 계속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한 게 없다. 미국 언론 그 다음에 정가 그 다음에 그 패널들 말이죠. 안보 전문가들 이래 싱크탱크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했다 이거야. 조치도 한 게 없는데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아니다. 북한이 그래도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그 이후에 발사한 게 없지 않느냐. 그것만 해도 성과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 주장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어. 이번에 오늘 미사일 3발 쏘는 바람에 트럼프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니까요. 왜? 그 큰 성과를 내세운 게 오늘로 불어 물거품이 됐다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 한번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며칠 전부터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폼피오 장관 등등 미국에서 계속 강성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미국이 군사 옵션까지 버리지 않았다. 또 국방부 장관 대응은 외교 실패에 대비해서 군사 옵션 버리지 않고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차하면은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미사일 발사해 버렸어요. 트럼프 계속 코너에 몰린다.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게 거의 확인이 됐잖아요. 하노이 정상회담 2.28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속인 걸 확인이 됐다 이거야. 그리고 폼피오 장관이 김정은은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이 공개석상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북한 정권을 못 믿겠다는 얘기야. 못 믿는 데다가 김정은이가 실질적으로 비핵화 조치 하나도 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3발 미사일 쏘아버렸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트럼프를 최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보좌관 되기 전부터 평소에 수없이 자기 소신 이야기한 거예요. 북한은 남한이 북한을 접수하지 않고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을 총괄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근에서 보자고 있다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안보 전문가입니까? 예? 부동산 업자 한 사람인데, 솔직히. 물론 거래 기술 뭐 이래 가지고 좀, 그 다음에 상당히 고집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은 국가 안보 전략의 전문가는 아니라고. 근데 거기 전문가가 있으니까 볼턴을 보좌관을 임명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요, 미국이 어떻게 나가도 공조 안 하면요, 대한민국 정부는 무너집니다. 이번에 세 발을 쏜 게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한 발은 김정은, 한 발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한 발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권, 이 세 개를 그냥 붕괴시키는 신호탄 같이도 전 보입니다. 예. 예. 왜? 전부 세자가 김정은 정권은 뭐 그냥 장범이고 주범이고, 나머지 문재인 정권과 시진핑 정권은 공범이거든, 공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의 공범이라 이거야. 그리고 오늘 미사일 도발까지 할 수 있도록 묵인 내지는 방조 아니면 지원까지 한 집단이라 이거야. 정권이라 이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무너지. 이 세 발이 그냥 각 정권을 붕괴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 미국이 그냥 안 했다니까요. 미국이 소위 절대 안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의 위협이 되는 건요, 절대 안보라니까 absolute security. absolute security입니다. 절대 그걸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야. 미국이 전통이 그렇고 미국의 정신이 그래요. 그리고 미국 국민성이 그래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제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요, 미국이 이번에 이걸 이권으로 해서 분명히 조치합니다.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고 추가 조치가 발표됩니다. 첫째. 둘째, 지금 하고 있는 해상 차단 작전을 더 강화합니다. 더 강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해상 차단 작전을 통해서도 북한이 굴복하지 않으면 전면 해상 봉쇄를 합니다. 대북 해상 봉쇄. 그게 노골적으로 거의 북한 해상을 또 에워싸는 거예요. 옛날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해상 봉쇄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미 해군 함정이 완전히 둘러싸고 버렸어요. 단 배 한 척도 못 들어갔어요. 구소련에서 싣고 오른 미사일을 싣고 오른 배들이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 쿠바 미사일 사태는 13일 만에 소련이 항복했어요. 그때 후르시초프인가요? 후르시초프 회장이 13일 딱 되는 날에 미국이 처음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을 발견한 날로부터 13일 되는 해에 날에 미사일 철수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처음 발견한 날로부터 5일짝 되는 날에 케네디 대통령이 전국 전 세계를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TV 포함해서 생방송으로. 제3차 대전을 각오해서라도 쿠바 미사일 핵미사일 그걸 철수시키겠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전쟁에 대비해서 대비해라. 그리고 비상식량 구비하고 말이죠. 지하 방공업하고 말이죠. 미국 국민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그냥 국민들이 왜 전쟁이냐, 평화를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없어요. 일사불란하게 하니까 후르시초프가 손들었다고요. 13일 만에 철수하겠다. 그리고 실제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을 55일 만에 다 철수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이. 근데 북한 저걸 그냥 두겠습니까? 해상 봉쇄한다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방법 없어요. 물론 해상 봉쇄를 하면서 북한의 정보 유입, 그게 사실 투사를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속속들이 알도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일깨워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핵도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또 유도하겠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김정은이 그냥 죽이는 거죠. 참수작전 하는 거죠. 그리고 강제로 핵 제거하는 겁니다. 물리적 타격을 하는 거죠. 공습, 공습을 하든 어떤 작전을 하든 간에요. 북한의 핵 미사일, WMD, 대량 살상 무기 전부 다 없앱니다. 예. 김정은이 없애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권, 시진핑 정권도 그 영향 하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북한의 핵기업을 차지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언제 하느냐, 언제? 내년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금년 중에 한다, 이게. 금년 중에. 8개월 내에 한다는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스스로 미국한테 공갈 쳤거든요.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미국이 정책을 바꾸라. 대북 정책.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핵을 포기 안 하고 핵 보유국 인정해달라. 그리고 우리 체제 인정해달라. 그리고 대북 제재 다 해제해라. 이거예요. 그 미국이 들을 리가 있습니까? 미국이 미쳤습니까? 그 미친놈 이야기를 들어주게?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됐죠? 미국은 변할 게 하나 없는데, 김정은은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방법 없어요. 전면전을 각오하고, 대북, 크롬 도움 작전이니, 이거 30분에 끝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럴 타격 수단은 무지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결심만 서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부처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발 정직하십시오. 저 이상 국민들 속이려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라사코로 말했습니다. 라이어, 사이코, 합성어, 라이어, 사이코, 거짓말, 그 다음에 정신병적인, 왜냐면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거짓말을 그렇게 1년 내내 그걸 못한다니까요. 제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국민인데 그걸 자꾸 그거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예? 지능지수도 제일 높고 제일 똑똑한 국민이라는 것도 당신들도 알잖아요. 그거 왜 속이려고 그렇습니까? 그게 통합니까? 한두 번 속일 수가 있을지 몰라도 1년이 지나가 이미 다 들통이 났다 이거야. 그 비핵화 사기극이라는 게, 예? 감상적인 음악회나 열고 판문점에서 1조인데 그런 한다고 해서 그게 쏘가 넘어갑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지금 말이죠. 제일 문제 할 거는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그다음 9.19 평양 선언 다 무효입니다. 무효. 이거 파기 선언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번째, 9.19 남북 군사합의서 파기 선언하십시오. 폐기하십시오. 폐기. 왜? 북한이 위반했으니까요.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9.19 군사합의 핵심이 적당히 중지고 군사도발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해버렸잖아요 오늘. 그래도 미사일 한 발도 아니고 세 발을 쏘았단 말이에요. 그 이상 파기에 원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겠다. 무슨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겠다. 평가하겠다. 이런 소리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예? 이런 와중에 무슨 선거법을 개정하고 말이죠. 예? 공수처법을 제정을 하고, 예? 또 뭐 있죠? 선거법, 공수처법, 그 검경 수사권 조정. 한간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라가 지금 잘못하면 위기에 처하고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많은 나라에서 선거 이기면 뭐합니까?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은, 예? 한 발은 김정은 자신을 향한 자살 폭탄이고요. 한 발은 문재인 정권을 향한
붕괴의 신호탄이고요. 한발한 시진핑 중국 공산당 주석을 향한 저격과 같은 포탄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 정신 차리고 이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우선적으로 정직하시고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이실직고하시고,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간 합의서를 모두 폐기하고 9.19 군사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고 국방태세를 원상 복구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미윤합 방위태세, 한미윤합훈련을 전면 재개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고한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 우명이 걸렸습니다. 향후 조치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으시면 구독 버튼도 좀 누르시고 좋아요 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